네, 보신 것처럼 강남역 인근 한 상가에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서 온라인 곳곳에서 김 여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 저희 조성음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좀 그 영상이 자극적이기도 하고 네. 이게 올라와서 동선이 꽤 길거든요. 네. 이거 좀 짚어주세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셨는지. 처음에 이제 그 이분의 그 이야기는 그 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으로 급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예. 또 다시 그 설명을 하기에 그 지하 그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그 방지턱이 그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지턱이 좀 끼었던 것 같습니다, 바퀴가. 그래서 이 방지턱을 빨리 넘기 위해서 이제 그 엑셀레이터를 그 밟을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 직진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저 건물이 있어서 그걸 좌회전해서 피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편의점과 옷 매장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가 그 아마 이 오전 중에 그 치과 또 진료를 뭐 받았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취 부분. 네, 그래서 그 치과 진료 그것 때문에 자신도 좀 정신은 그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약은 자신이 그 운전 조작에 좀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은 스스로가 그 이야기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다만 뭐 다행스러운 것은 그 중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한 명에 불구하고 5명이 뭐 경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명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이 상당히 다행인 게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또 이 점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도로에 그 차량이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이렇게 그 중간에 그 블로그라고 하는 예. 그런 막이 있단 말이죠. 근데 네네. 이게 그냥 건성으로 사실은 이 마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제 뚫고 들어갔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기 자체가 또 주변에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그 환경 설계를 통한 사고 예방 뭐 이런 것으로 예. 그걸 좀 더 그 강하게 해놓거나 아니면 또 화분 등으로 좀 더 견고하게 해놓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여성 혐오에 관한 또 논란이 지금 생기고 예.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싶었던 게 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지금 김 여사 논쟁이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이게 여성 운전자가 미숙한 운전을 했다는 것 때문에 김 여사라는 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운전 미숙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좀 이렇게 김 여사라는 호칭까지 붙은 거 보면 여기에 또 여성 혐오 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먼저 그 김 여사가 나온 그 어원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아마 그 10년 전쯤으로 되는데 어떤 그 개그 콘서트에서 그 사장님 부인이 이제 운전을 이제 하는데 항상 운전해라고 예, 하죠. 운전하게 예. 지적을 했죠. 그런데 예. 그것이 조금 의미가 더 붙어서 중년 여성 중에서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데 고급차를 뭐 타고 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황당한 스타일의 운전을 하는 일련의 그 여성 운전자들을 상당히 그 비하하는 그와 같은 싸잡아서 용어로서 얘기하는 싸잡아서 거죠. 사용을 그렇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그 상황도 왜 갑자기 이제 김 여사에 관한 이 여성 혐오성 이제 반응이 나오느냐 뭐 이것이 지금 또 논란이 그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그 남자들도 상당히 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그 많은데 왜 유독 여성의 이와 같은 사고가 생길 땐 더 비난을 많이 하느냐. 예. 아마 이것은 그 추정컨대 아직까지도 지금 물론 이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뭐 과거까지 있었던 여자가 운전하는 것에 대한 뭐 조금 반감 같은 것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아니냐. 과거 같으면은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생경했죠. 그러니까 집에 있지 왜 차를 끌고 나오느냐.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중년층의 아저씨들도 상당히 그 많이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김 여사 또 등장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상당히 나오니까 사실은 성실하게 운전하면서 또 자신의 생활을 충실하는 그렇죠. 많은 여성들을 예. 비하하고 뭐 혐오의 대상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에 남자와 여성이 그 대결을 하는 남혐 여혐의 이런 모습이 사실 상당 부분 깔려 있는 뭐 그런 것을 일단은 부정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이 분류한 교통사고 제1 당사자, 그러니까 과실이 많은 운전자를 봤더니만 또 이건 또 거의 9대1, 8대2 정도의 비율로 남성이 많은데 또 봤더니만 운전면허 시험관리공단에 따르면은 운전면허 소지자는 또 6대4 정도 비율인데 네. 어쨌든 사고 많이 나는 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네, 어쨌든 뭐 비율 자체는 그 과실로 인한 비율을 통계적으로 보면 8대2의 그 비율로 남성이 훨씬 그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성의 운전자에 의한 이와 같은 사고가 생기면 이렇게 비하를 하느냐. 근데 이것에 또 반론은 또 이런 반론이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운전자들은 그냥 장롱 운전자
많다. 장로 면허증 말이죠. 그러니까 운전자 면허증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면허증만 운전할 수 없는. 있을 뿐이고 이 통계 자체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전방 주시 의무 불이행이라든가 뭐 이런 과실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지 정말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사고만 보면 여성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한 신빙성도 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큰 틀에서 통계를 보면 반드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그와 같은 수치가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경쟁심, 뭐 최근에 보면 학교에서도 아마 첫 사고의 첫 차량의 운전자가 남자였다면 네. 그런 비난은 비난하는 게 거죠.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사회학적 연구된 걸 보면 남성의 직업이 여성에 의해서 점점 뺏어가게 되면 그렇죠. 혐오의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거 이론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한 사회의 그 직간접적인 뭐 그래요. 반영이 아닌가 또 이런 해석해 네, 봅니다. 어쨌든 이번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안전 펜스가 좀 부적절하게 조치가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 그렇죠. 이런 걸로 좀 논란이 커지지 그렇죠.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조 원에 가까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너무 쉽게 벌다 보니까 또 역시나 호화 생활을 하면서 이 돈을 물쓰듯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의 그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을 압수를 했습니다. 네. 그 광경을 봤더니 마치 그 명품 매장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 집안에 집안이 그죠? 그 구두에서부터 뭐 핸드백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1,500억의 불법 수익을 통해서 그야말로 방탕한 호화스러운 그 생활을 했다. 예. 어쨌든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 상당 부분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기관에서 추정컨대 이 지하 경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 지하 경제가 무려 160조 원에 해당된다. 이런 그 추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 사안에서는 이제 3조 원의 그 판돈이 있었고 더구나 핵심적인 것이 해외에 그 환전하는 사람을 매수해서 해외에서 돈을 빼가는 그러니까 경찰의 추적을 아주 성공적으로 피하기 위한 이와 같이 상당히 교묘한 그 방법이었고 더 놀랄만한 것은 이 그 주모자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벌써 국적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치밀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도미니카 뭐 공화국과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나라의 세인트 키츠 네비스라고 세인트 키츠 그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번에 처음 처음 들어봤는데 예. 그래서 해외로 지금 그 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폴의 그 국제 공조 수사를 그 요청한 그 상황인데 상당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도박에 의한 그 피해가 상당 부분 심각한 크다, 것 심각합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그 범죄가 발생하면 보통 다 뭐 조직폭력배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봤더니만 이 중에 7급 공무원 2명, 군인 3명, 뭐 의사, 약사, 은행원이 끼어 있었고 심지어는 뭐 고등학생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이거 도박 두 조직을 운영한 사람은 이제 조직 폭력배가 한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토탈 19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지금 즐긴 사람이 그냥 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공무원에서부터 회사원, 고등학생은 의사, 진짜? 심지어 그 고등학생까지. 근데 고등학생이 잃은 돈이 2억 5천 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고등학생이 돈이 어디서 나서 2억 5천까지 그러게나 잃었는가 말이죠.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고요. 대단하군요. 또 그 5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베팅을 한 사람이 무려 9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도박이 우리 생활에 지금 침투되어 있다. 심리가 완전 그 그렇습니다. 평균과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도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포츠 경기를 잘 분석하고 선수의 특질을 잘 분석해서 나의 뛰어난 예측력 때문에 맞았다 이게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입지를 던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입지를 뇌에서 보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그것으로 인한 쾌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이제 중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뇌성이 생기고 금단 현상이 생기고 도박이 아니면 생활이 불안해지고 어. 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필요한 경우 또 스포츠 선수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피해가 계속 빈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의붓 충격적인데요, 손녀를 좀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서 이제 성폭행을 일삼아 왔고 여기에서 또 아이까지 2명을 출산시키게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떤 사건입니까 진짜 짚어주시죠.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학생이 6년 동안 그 성폭행을 당해서 그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느냐? 의붓 할아버지한테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2명이나 낳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이 영학에 대한 비난 가능성, 뭐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훨씬 이제 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고 그 할머니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그 동거남이었죠.
그래서 11살 때 성추행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5살 때 그 이 의붓 할아버지로 인한 아이를 결국은 이제 낳았는데 이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관한 어려움을 이 의붓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종속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 역시 이 의붓 할아버지에 의한 아들을 또 출산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뛰쳐나와서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친족 그 강간의 그 인명수심적 그 범죄였었는데 예.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예. 불과 그러면 징역 20년, 지금 20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분노가 네.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명수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물보다 못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건데 20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아주 뭐 온라인상에서 그렇죠.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에 그 친족 강간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7년 이상 유기징역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기징역의 그 이제 상한선이 몇 년 전에 어쨌든 그 이렇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 등이 이제 개선이 되어서 살인죄부터 50년까지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살인이나 뭐 이런 거는 사형, 무기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아주 성범죄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근데 유기징역의 그 최대한이 살인죄부터 50년까지 적용한 것으로 봐서는 그 양형표에 있는 것에 맞춰서 했지만 우리의 법감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충격은 그렇죠. 죽은 사람보다 더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0년까지 사실은 양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50년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현재 53세니까 50년이면 이제 103세니까 실질적인 뭐 형벌의 단벌이가 없다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계속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초등학생 6학년이 동급생 친구를 장난감 화살을 가지고 눈을 또 실명시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네.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경북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수학여행을 와서 그 밤 1시쯤에 일정한 뭐 처음엔 장난으로 뭐 시작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 화살 장난감 화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장난감 화살 그 앞에는 사실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을 떼어내고 아예 그 연필로 깎아갖고 뾰족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쏘는 식으로 하는데 이 피해 아동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베개로 이렇게 막았다가 베개를 내리는 그 순간 이걸 발사한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 눈에 맞은 거예요. 그게? 예, 눈에 이제 결국 맞아서 그 지금 계속 그 수술 중에 있고요. 거의 뭐 실명 직전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12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 사건에 의아한 것이 고의적으로 이걸 깎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 이것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예, 저는 그렇게 거잖아요.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과실, 치상 이런 혐의는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것이 그 형사 사건화 되진 않았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2살이기 때문에 촉법 소년에는 분명히 그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년부 재판을 통해서 보호 처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 제재와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 내에서 그냥 학교 폭력위원회에서 단순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전학하는 것만 끝내는데 형사 미성년자 아니지만 이 12세 촉법 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국가적 제재와 보호 처분 등의 이런 그 교육 같은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피해 그 아동이 네. 다문화 가정 그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괴롭힘의 성격도 있었겠네요. 글쎄요, 뭐 그런 면도 뭐 있었던 추측해볼 수 것인지 있겠네요. 그 상당히 그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